봅시다. 일단은 첫 부분에는 다항식의 연산인데 다항식의 연산에서 뭐 따로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럴 건 없고 여기 적혀있는 그냥 곱셈공식이랑 곱셈공식 변형들 있죠? 그치? 곱셈공식이랑 곱셈공식 변형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다항식의 나눗셈이었어요.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 하는 방법 까먹지 않았지? 그렇죠? 다항식 나눗셈 하는 방법들 다 알고 있죠?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따로 개념 설명을 안 할 거고 그럼 넘어가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 필수 문제라고 해서 나와요. 근데 이 필수 문제는 그냥 개념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뭐 계산해서 문제 숙제하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쭉 넘어가시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게 10번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우리 이런 거 이제는 우리가 2차 함수까지 다 배운 상태잖아. 맞죠? 중간고사 범위가 웬만하면 2차 함수까지고 우리가 2차 함수까지 또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다 배운 상태니까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뒤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좀 더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전에 뒤에서 2차 방정식에서 우린 얘를 뭐라고 불렀다? 얘를 켤레 무리수 즉 켤레라고 불렀다. 그리고 켤레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풀기로 했다? 켤레가 나오면 합과 곱을 활용해서 풀기로 했다. 기억나시죠? 2차 방정식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그래서 뒤에 것 때문에 합과 곱을 보는 게 아니라 켤레기 때문에 합과 곱을 본다라고 앞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합과 곱 a 플러스 b를 해보시면 6이고 a 곱하기 b를 해보시면 1이다.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차 공식 활용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a 플러스 b의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계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은 단순한 애들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뭐 11번 같은 것도 몫이 나와 있고 나머지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항식을 나눗셈 할 때 식 써서 그냥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11번도 계산해서 충분히 풀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서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은 같이 풀면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넘어가셔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14번부터 봅시다. 14번에 이런 거 사실 이 문제가 우리가 봤던 개념원리 개념원리에서도 있었던 문제기는 한데 그때도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얘를 제곱하겠다라는 건 결국에 똑같은 다항식이 이렇게 두 개 적혀 있는 거고 그럼 얘도 항이 지금 11개고 1부터 10의 10제곱까지 10 곱하기 x의 10제곱까지 총 11개고 얘도 항이 11개니까 원래는 두 개를 곱하면 총 121개의 항이 만들어져.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전개를 해서 직접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는 없다고요. 얘를 다 전개할 수는 없다고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결국에 뭐를 물어보면 어떤 특정 항의 개수를 물어보면 여기서 뭐와 뭐를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다. 그래서 보면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 즉 여기서 1부터 10 곱하기 x의 10제곱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10 곱하기 x의 10제곱까지가 이렇게 있는 건데 내가 앞에서 무언가와 뒤에서 무언가를 곱해서 뭘 만들고 싶다? x 세제곱을 만들고 싶다. 그럼 앞에 뭐와 뒤에 뭐를 곱해야 되겠는지를 추론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1과 뒤에 있는 3x 세제곱을 곱하겠지. 맞죠? 그런데 그 3x 세제곱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규칙 보시면 홀수항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x세제곱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앞에서 마이너스 x 즉 1차식과 뒤에서 뭐가 나오면 2x 제곱을 곱하면 결국 앞에서 하나의 항과 뒤에 있는 하나의 항을 곱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반대도 가능하겠죠? 2x 제곱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세제곱과 1 이렇게 곱해서 x세제곱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엔 뭐다?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 이렇게 써서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15번, 문제 15번에 나오는 거 보시면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 적이 있는 문제다. 어떻게 풀었었느냐? 우리가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애는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로 정리가 가능하고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와 이렇게 곱했을 때가 각각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그거 전개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우리가 봤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두 문제 정도를 풀긴 했지만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가 우리가 여태까지 본 적 없는 조금 다른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6번 보시면 a-b의 제곱이 4라고 돼 있고 이제 4 곱하기 c제곱 플러스 bc 마이너스 ac가 5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b-ec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곱셈 공식 문제랑은 뭔가 다르다고. 맞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얘를 그냥 다 전개를 해서 구하는 거를 너네한테 원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냐? 여기서 내가 a-b를 그냥 라지 a, 대문자 a로 치환을 해볼게. 왜? 그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지금. 보여?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쟤를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 a제곱은 4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a제곱은 4다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얘는 내가 c로 묶어주면 정확히는 마이너스 c로 묶어주면 a-b라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 곱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c에 a는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뭐다? a-ec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다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전개해 볼게요. 이 상태로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에 마이너스 4ac에 플러스 4c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a제곱이라는 애는 위에서 4라고 나와 있고요. 얘들아 요만큼이 뭐니 지금? 요만큼이 얘죠. 얘지? 아 그러니까 얘는 5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4 더하기 5에서 9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다 전개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곱셈 공식 변형 문제일 거야 당연히 이런 문제는. 맞죠? 너네한테 기본적인 연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아 얘가 도대체 어떤 곱셈 공식인지가 헷갈리면 치환을 해서 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a-b가 첫 번째 거에서도 나오고 두 번째 거에서도 나오고 세 번째 거에서도 나오고 있으니 a-b를 치환해서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상태 그대로는 잘 안 보여 당연히. 알겠지? 그래서 복잡한 식의 곱셈 공식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보시면 된다. 치환은 당연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들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거는 이제 직접 공식에 집어넣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루트 21 플러스 1, 또 루트 2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걔네들을 치환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합차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인데 이거 개념 원리에서도 내가 한번 얘기했었어. 우리가 3차식 같은 경우에는 즉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존재한다. 그치만 4제곱, 5제곱, 6제곱 요런 애들은 뒤에 가서 이제 7제곱도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4차식을 넘어서는 애들은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5제곱 같은 경우에는 제곱과 세제곱을 곱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제곱과 세제곱을 곱하면 된다. 그치만 얘를 곱한다고 해서 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 x세제곱 곱하기 x제곱하면 x5제곱에 더하기 x제곱 y세제곱 더하기 y제곱 x세제곱 더하기 y5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와 얘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반대로 넘기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결론은 뭐다? x5제곱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5제곱 더하기 y5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곱하고 그 다음에 빼겠다. 얘와 얘를 빼는 건데 내가 얘네 둘을 x제곱 y제곱으로 묶어볼게요. 묶으면 x 플러스 y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 나와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이다를 가지고 얘 집어넣을 수 있고 얘 구할 수 있고요.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지? 저기서 공식까지만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다 라는 우리 곱셈공식 변형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얘 구할 수 있고요. 그거 가지고 얘 구할 수 있고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5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고 4제곱은 제곱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고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7제곱은 세제곱 곱하기 4제곱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태까지 학교 시험에 나왔던 최대치가 7제곱이에요. 알겠죠? 근데 7제곱도 잘 나오는 추세는 아닌데 최대치로 여태까지 나왔던 게 7제곱까지니까 뒤에 가서 나오는 7제곱 문제 나왔을 때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이고 20번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왜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인지를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풀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일단은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라고 돼 있으니까 보면 왜 그런 거냐?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뭔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얘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봐라 라는 거예요. 문제의 의도 자체는. 그러면 나눠보면 내가 여기다가 x를 곱하겠죠. 최고차항만 보는 거니까. 그럼 x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 위에서 밑에 걸 빼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해주겠죠? 이거 할 줄 알지 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고 빼시면 지워질 거고요. 그럼 3x 플러스 3이 된다. 그럼 얘는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라는 애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3이구나. 우리 이거 여러 번 했었지? 맞죠? 다항식의 나눗셈 식을 이렇게 보는 거. 그런데 얘가 몇이다? 그런데 얘가 0이구나. 문제. 얘가 0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뭐다? 얘는 얘와 같겠구나.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저기서 저 앞에 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근의 공식을 쓰셔서 요 x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이거를 왜 나눠야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면 그냥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맞죠? 뒤에 가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 x는 1 플러스 루트 2다. 그랬을 때 쟤를 구해봐라. 또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i다. 그랬을 때 쟤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랑 결국엔 똑같은 문제거든? 근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풀어.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전부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부터 어떻게 봐왔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애다. 그럼 내가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서 x를 구하면 2분의 마이너스 1에 지금 x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플러스만 쓸게요. 플러스의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루트 5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x가 얘인데 그 x를 여기다 집어넣기에는 식이 너무 지저분해진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식이 너무 지저분해지면 얘가 어디서 썼다? 아까 나왔던 이런 근이 나왔을 때 또는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그때그때마다 따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대입하기 지저분한 식에서 저 식을 그럼 정리해주겠다.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뭔지를 정리를 해보겠다. 근데 그 정리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서 x-1을 반대로 넘겨라.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근데 저기서 말하는 x세제곱은 그러면 양변에 내가 x를 곱해주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그걸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한 번 더 집어넣어주면 얘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됐나요? 맞죠? 뭐 틀린 거 없죠?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다. 그래 놓고 그럼 얘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x세제곱을. 그럼 얘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x세제곱 자리에 집어넣으면 결론은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된다? 얘가 들어오니까 2x-1 더하기 x 더하기 4. 그래서 답은 3x 플러스 3과 같아질 것이다. 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얘가 지금만 쓰이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근의 공식이든 근각유수의 관계든 뭐든 간에 다 쓸 수 있다고. 언제 쓴다? 내가 얘를 집어넣으려고 보니 식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럼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앞으로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왜 그걸 풀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면, 그게 안 잡혀 있으면 그냥 외워서 푸는 거랑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문제 표현이 바뀌고 문제 숫자가 바뀌면 못 푸는 거야. 외워서 푸니까. 알겠죠? 우리가 당장 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야. 결국 시험을 잘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러면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답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식이 너무 지저분한 경우에 일단 식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정리하는 방식이 뭐다? 이런 식으로 x제곱을 표현해놓고 그걸 가지고 차수에 맞춰서 만약에 4제곱이 있었으면 얘를 양변을 제곱했겠죠? 4제곱이 있었으면 결국에 4제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차피 많이 나올 거니까 또 보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합차죠? 맞지? 합차니까 뭐다? 켤레다. 켤레니까 합과 곱을 하겠다. 해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2번. 이거 내가 전에 굉장히 강조했었어. 우리가 언제 강조를 했었냐면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가 있고 나머지 정리 문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다항식의 나눗셈과 나머지 정리는 사실 똑같은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만들어진 게 나머지 정리야.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의 성질을 섞어놓은 게 나머지 정리 문제다. 그런데 겉보기엔 똑같다고. 겉보기엔 똑같다. 그런데 나머지 정리 문제는 당연히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고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는 다른 거. 지금 문제에서처럼 목과 나머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나머지를 물어본다고 해서 무조건 나머지 정리 문제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지금 문제 보시면 fx를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나눠보래? x 플러스 1 곱하기 fx를 2x-1로 나눴을 때의 몫과 그때의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없었으면 만약에 x 플러스 1이 없었으면 우리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몇 배가 됐구나 2배가 됐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동안 몇 배가 될 거고 2분의 1배가 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왔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 원래는 앞에가 2배가 됐으니까 뒤에는 2분의 1배 반대 역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오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뭐다? fx가 아니라 x 플러스 1 곱하기 fx로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x 플러스 1 곱하기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qx에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r의 형태가 될 거다. 그런데 그럼 결국 얘가 얘인 거잖아. 그럼 이 몫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를 2x-1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게 몫인 거잖아. 마찬가지로 얘를 2x-1로 나눴을 때 남는 게 나머지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결국에 이 식을 x 플러스 1 곱하기 fx라는 요 식을 2x-1로 나눌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뭐야? 식을 다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이런 거 얘기했었죠. 3 곱하기 2가 있고 더하기 3 곱하기 7이 있고 더하기 2라는 애가 있다. 내가 근데 얘를 3으로 한번 나눠보겠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전개해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앞뒤로 쪼개서 3 곱하기 2를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0이고 3 곱하기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0이고
2를 3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니까 몫끼리 더하면 전체 몫인 9가 되는 거고 나머지끼리 더하면 전체 나머지인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굳이 얘를 전개해보지 않아도 나눌 수 있다. 언제는 여기에 3이 있을 때는. 3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알겠죠? 3이 없을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다. 얘도 내가 뭐로 나눠볼 거라고 2x-1로 이식을 나눠볼 거라고. 그런데 여기 있잖아 그게. 맞죠? 맞죠?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있잖아. 이걸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게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직접 나눠볼 수가 있다. 그럼 밑에다가 적어볼게. x 플러스 1 곱하기 얘를 내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2x-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얘를. 괜찮지? 곱하기 qx가 있고 더하기 그냥 그대로 쓸게요. 쟤는 전개해서 rx 플러스 r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뒤에 것만. 그래 놓고 내가 얘를 뭐로 나누겠다? 2x-1로 나눠보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를 기준으로 앞뒤로 쪼갤 수가 있고 얘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럼 몫은 뭐가 돼? 몫이라는 건 뭐야? 얘에다가 뭘 곱해야 이식이 되느냐가 몫인 거라고. 맞죠? 뭘 곱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x를 곱하면 즉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다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고 그 말은 뭐다? 나머지가 0이 나는 거죠. 똑같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얘로 나누면 여기다 뭘 곱하겠어? 저기다 뭘 곱하겠어? 2분의 r을 곱할 거고 2분의 r을 곱하면 rx 마이너스 2분의 r이니까 위에서 밑에 걸 뺐을 때 뭐가 만들어진다? 2분의 3r이 만들어진다. 즉 이만큼이 나머지인 거고 다시 이만큼이 몫인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수식을 전개하지 않고 나누는 방식도 알아두셔야 되고 얘를 뒤에 가서 나머지 정리해서 또 쓰게 된다고요. 알겠죠? 여기서 나머지 정리해서 또 쓰게 될 거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막 더 어려워져 얘가 차수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막 9차, 10차까지 넘어가 그럼 이런 식으로 직접 나눌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나눌 수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나머지 정리 문제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광명지역 기출 내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애들 위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전개하지 않고 나누는 방식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등급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1등급 문제부터는 좀 지저분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과하다, 너무 지저분하다 싶은 문제들은 내가 지울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결국에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신 수준에서는 계산이 너무 지저분한 문제들은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로 지저분한 문제들, 내가 지우는 그 정도로 지저분한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그걸 풀어서 맞추는 게 손해야.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시간에 서술형이든 다른 문제든 정확히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에요. 그래서 그거 맞추고 나머지 두 문제 틀리면 오히려 훨씬 손해인 거잖아. 근데 뭐 당연히 시간이 남으면 풀 수야 있겠지만. 그리고 그 정도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광명지역 기출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 막 계산이 그렇게까지 지저분한 문제들이 안 나왔거든. 근데 여기에는 올림포스 고난도에는 가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안 풀어도 될 만한 문제들은 지워드릴게요. 일단은 봅시다. 23번. 아까 얘기했던 거죠. 7제곱 더하기 7제곱.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식을 써줄 테니까 너네가 한번 풀어보세요. 식 쓰는 것까지, 식 유도하는 것까지만 내가 해줄 테니까 잠깐 시간 드리면 한번 풀어보세요. 보시면 7제곱이니까 어떻게 보겠다?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곱하기 x4제곱 더하기 y4제곱을 보겠다. 그런데 얘를 다 전개하면 당연히 7제곱보다는 많은 항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게 뭐가 되느냐? x세제곱 y세제곱에 x 플러스 y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얘가 x7제곱 더하기 y7제곱에 대한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과정에 여기에 나와 있는 x4제곱 더하기 y4제곱도 보면 x4제곱 더하기 y4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두 개씩 가지고 얘와 얘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얘 구하면 되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얘는 그때그때 문제 나왔을 때 외우는 거 아니야. 그때그때 문제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풀어보세요.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옛날 광희고 서술형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왼쪽을 맞추면 오른쪽에. 볼까요? 풀어보셨나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x제곱 더하기 y세제곱에서 얘 공식이 지금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인 거니까 집어넣으시면 이제 x 곱하기 y 만들어질 거고, 그거 가지고 아까 써줬던 공식들 있죠? 그 써줬던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4번 봐봐. 24번. 24번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가 0이야.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알파 8제곱과 마이너스 128알파라는 걸 구해야 돼. 맞죠? 그래서 얘는 뭐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파 제곱은 쟤를 반대로 넘기면 2알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근데 우리는 알파 8제곱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 하면 돼? 얘를 4제곱하면 되는데 우리 4제곱 공식은 없죠? 그래서 제곱을 할게요. 얘를 제곱하면 알파 4제곱이 되고, 그럼 얘 제곱하면 4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16알파에 플러스 16이라는 게 되고요. 그거를 내가 한 번 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곱하면 8알파고요. 8알파에 얘니까 마이너스 8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해서 지워집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곱하면, 그럼 알파 8제곱은 얘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4의 알파 제곱이 될 거고, 그걸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28알파에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256 플러스 256 이렇게 돼요. 됐죠?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저기다가 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답을 구하는 건데 뭔가 계산이 이상한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그래서 계산이 틀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2차 방정식이랑 다 배웠잖아. 2차 방정식이랑 다 배웠으니까 얘를 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다와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는 0이다. 그럼 쟤는 결국 뭔 소리가 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라는 말이기도 해. 맞죠? 왜? 이 식에다가 알파, 베타 집어넣는 게 쟤잖아. 식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가 있죠.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인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돼? 알파 8제곱 더하기 베타 8제곱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보시고, 마찬가지로 그거 제곱해서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구해보시고, 그거 제곱해서 알파 8제곱 더하기 베타 8제곱이 뭔지도 구해보시면 되겠죠. 맞죠? 이거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그거 제곱하고 그거 제곱하는 거니까 제곱 2번 하시면 돼요. 됐니?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기를 원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뒤에 가서 분명히 문제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미리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번인데 25번에 우리가 평소 알던 거랑은 뭔가 다른 식이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문자가 4개나 돼. 맞죠? 문자가 4개나 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해서 푸는 건 당연한 거잖아. 밑에 있는 식에서 직접 뭔가 우리가 다 구해서 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정리할 수 있는 것들부터 보면 a 곱하기 b가 5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125라는 건 알 수 있어. 5의 세제곱. 맞죠? 마찬가지로 c 곱하기 d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도 125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근데 나머지 애들 봐봐.
나머지 애들 A제곱, C제곱, A세제곱, C세제곱, A세제곱, D세제곱. 그럼 내가 얘네 두 개를 A세제곱으로 묶으면 C세제곱, D세제곱 나올 수 있고, 얘를 B세제곱으로 묶으면 C세제곱, D세제곱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걸 내가 묶으면 A세제곱에 C세제곱 플러스 D세제곱이 만들어지는 거고, 뒤에 걸 묶으면 B세제곱에 C세제곱 더하기 D세제곱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얘를 묶어주면 뭐겠구나.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곱하기 C세제곱 더하기 D세제곱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죠. 왜? A 더하기 B, A 곱하기 B 알고 있고, C 더하기 D, C 곱하기 D도 알고 있으니까 얘 구할 수 있고요. 얘 구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네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기서 A 더하기 B가 4고 A 곱하기 B가 5죠. 그런데 C 더하기 D가 마이너스 4고 C 곱하기 D는 5지. 그러면 어떤 것도 추론이 가능하냐면, 내가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고 D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 아니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A고 D가 마이너스 B여도 저것이 성립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 그러고 나서 집어넣으면 많은 문자들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내가 여기다가 C에다가 마이너스 A 세제곱 집어넣고 D에다가 마이너스 B 세제곱 집어넣으면 결국에 얘와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만 구해서 한 번에 풀 수가 있다. 알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세요. 근데 얘는 이제 많은 문제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무작정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좀 더 한 단계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식을 좀 변형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번 봅시다. 26번에 너네가 앞으로 지금 이 문제가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엄청 좋다 이건 아니야.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엄청 중요한 문제다는 아닌데, 너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처럼 어떤 식에 대한 조건들이 가나 다 해서 나올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같따로 낫따로 닷따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나다가 연관이 돼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거다. 그러면 그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걸 어떻게 구할지 지금부터 이제 구해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결국에 가와 나를 가지고 다를 해석을 해야 돼. 왜? 다에 지금 A, B, C가 떡하니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문자가 3개짜리 식이 나오면 결국에는 공식으로 수렴한다라고 돼 있었어. 공식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뭔 소리냐? 공식이 결국에 문자 3개짜리로 이루어진 공식은 몇 개 없어. 문자 3개짜리로 이루어진 공식은 이런 거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해서 쭉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뭔지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으로 만들어진 이런 식이 있었어. 그러니까 해봤자 3개밖에 안 돼. 문자 3개로 이루어진 식은 3개밖에 안 돼. 그래서 문제에서 문자 3개짜리 식이 나오면 어떤 공식을 쓸 건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도대체 어떤 공식을 쓸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가와 나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다 조건에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얘를 3번씩이라고 했을 때 1번씩과 2번씩과 3번씩을 다 더해보면 1번씩과 2번씩과 3번씩을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더하기 3에 a, b, c가 되고 그게 당연히 0이 되겠죠. 셋 다 0이니까. 그럼 뭐 하면 돼? 가와 나식을 가지고 얘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p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넘기셔서 3으로 나누시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을 더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맞지? 맞지? 그런데 a 따로 b 따로 c 따로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더해주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만들어지는구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그 두 개의 값은 구할 수 있으니 나머지 a, b, c는 구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에 27번은 뭐 공식에 집어넣어서 푸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8번 문제는 풀지 마세요. 28번 문제는 너무 과합니다. 너무 과해요. 풀지 마세요. 뭐 풀려면 풀 수야 있겠지만, 굳이 뭐 푸실 필요는 없을 만한 문제예요. 알겠죠? 지금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공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공식에다 막 때려 넣어서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 계산만 길고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29번 볼게요. 얘들아 너네 그냥 이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너네가 볼 문제에서 많은 문제들에서 해당이 될 건데 너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 있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 그러면 정삼각형이겠지. 두 번째,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세 번째, 피타고라스가 성립을 해. 그럼 직각삼각형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의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국 가조건과 나조건에서 나오는 건 뭐냐? A, B, C, 즉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쟤네들을 정리했을 때. 그 무슨 관계식이 나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관계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세 종류다. 뭐다? 첫 번째 정삼각형,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 세 번째 직각삼각형. 밖에 없다고? 그럼 너네 이 세 개 중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은 뭐밖에 없어? 사실 정삼각형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니?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물어봤거든?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겠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뭐겠어? 사실 직각삼각형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너네가 지금처럼 어떤 넓이가 주어진 또는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 개념 원리에도.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세 변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게 쭉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넓이를 구하지. 또는 정삼각형이 나와야 넓이를 구하지. 맞죠? 맞죠? 그래서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얘 한번 볼게. 얘는 지금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죠. 그치? 그럼 내가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볼게요. 그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어떤 식이 되느냐?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B 이렇게 되는데 지금 A 빼기 B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되느냐? 요만큼은 4B가 됩니다. 4B. 맞죠? 그래서 얘는 4B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얘제곱 다시 얘 곱하기 얘야. 그럼 합차 공식이니까 곱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는 아까 4B 이렇게 얘기했었죠. 괜찮니? 는
뭐라고 돼 있는 거다? 4b 곱하기 b제곱 더하기 3c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4b 하나 지우고 여기서 4b 지우고 여기서 4b 지울 수 있고 전개해 보시면 얘는 16b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b제곱이니까 4b제곱 남고 여기서 3a제곱 남고요. 는 뒤에서 남는 거 b제곱 플러스 3c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결론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b제곱을 넘기면 3b제곱 그냥 전부 다 3으로 나눌게요. b제곱 더하기 a제곱은 뭐다가 만들어진다. c제곱이다 라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든 삼각형의 넓이를 주든 이런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거 보면 얘와 얘를 곱했을 때 0이잖아.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0이라는 건 얘가 0이든 얘가 0이든 둘 중 하나겠지. 근데 지금 빗변이 뭐야? C가 빗변이죠. C가 빗변이라는 건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거야. 맞나요? 빗변이 가장 기니까. 그런데 얘가 0이려면 B와 C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C가 빗변이라며. 그럼 얘가 0일 수는 없겠죠. 맞지? C가 더 기니까. 그러니까 뭐다? 얘가 0일 거고 얘가 0이라는 건 A, B가 같단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겠구나? 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가 A, 직각 B, C 이렇게 될 건데 얘가 2분의 1 A 곱하기 B, 밑변 곱하기 높이가 3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데 B와 A가 같다니까 내가 여기다가 A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제곱은 72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제곱도 72가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72 집어넣으면 144니까 C는 12가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죠? 그래서 보통 나는 이런 문제들을 워낙 많이 봤다 보니까 지금처럼 넓이가 나오거나 넓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 삼각형 문제에서는 그냥 얘가 직각삼각형이 될 거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제를 정리하거나 식을 풀 때 좀 더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너네한테 결국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것들이니까 일단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정신 차리고! 승현아, 정신 차리고! 왜 그래? 아니야? 응.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0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신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 읽어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2두를 더해서 C고 2두를 더해서 D고 2두를 더해서 E인데 그걸 다 더했을 때 얘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죠? 그래서 얘는 뭐 A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얘는 B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 이거 다 더했을 때 얘다 하면 이제 A 더하기 B가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돼요. 굉장히 쉬운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31번 한번 풀어보세요. 31번도 마찬가지로 광명적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고 얘는 소화고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내가 너네한테 전에 이런 얘기 했었나? 우리가, 얘들아, 수학 공부할 때, 사실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비슷한데, 수학 공부할 때,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시험 보고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 볼 때마다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 그 성적 가지고. 근데 상담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문제를 봤는데 기억이 난대. 분명히 문제를 봤는데 봤던 문제래. 근데 안 풀린대. 또는 분명히 이 문제를 봤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야. 분명히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 근데 푸는데 안 풀려. 근데 분명히 봤던 문제니까 계속 풀어. 그러다가 10분, 20분 지나가는 거야. 이 문제에서만. 그래서 시험을 망쳤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 많이 들어. 그리고 너네가 시험 볼 때 시간 부족. 문제는 분명히 다 쉬웠고 다 풀만한 문제였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런 핑계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런 대다수의 이제 많은 이유들 항상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을 보고 느낌이 어땠냐? 그 왜 그런 거 같냐? 그런 걸 내가 너네한테 먼저 물어봐, 상담을 할 때.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 근데 그런 거의 주된 원인이 뭐냐? 그걸 내가 분석을 해보면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공부 방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학생들의 공부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보통의 경우에 답지를 봐. 근데 그 답지를 본다는 게 답지를 베끼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고등학생인데 뭐 답지까지 베껴. 답지를 베낀다 이게 아니라 답지를 보는데 답지를 너무 자주 봐. 그게 첫 번째 문제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떤 한 문제를 풀었어. 한 문제 풀고 답지 봐. 그럼 맞았어? 그럼 넘어가. 그 틀렸어? 그럼 답지에서 틀린 걸 찾아. 그 공부 방식이 진짜 안 좋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떤 연습이 안 되는 거냐면 너네가 만약에 풀었어. 근데 너네는 시험에서는 항상 풀고 나서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잖아. 맞지? 그러면 너네가 푼 풀이를 보고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 풀이가 맞은 풀이구나. 내가 잘 풀었구나. 아니 못 풀었구나. 또는 못 풀었으면 어디서 못 풀었고 어디서 틀렸는지를 봐야 돼. 그 능력이 필요해. 근데 그 능력이 안 생겨. 답지로 풀면. 알겠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그렇게 풀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시간 배분이 안 돼요. 한 문제 풀고 틀렸어? 그 문제 다시 봐. 그리고 틀린 데가 안 보여? 어디서 틀린지 모르겠으면 답지 봐. 그럼 한 문제에 막 10분, 20분 쓴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럼 시간 분배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요 올림포스 고난도나 이런 거 할 때 꼭 그 시간을 재세요. 웬만하면. 근데 그거를 내가 막 임의로 정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네 스스로 학생마다 이제 수준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나는 그 5문제를 뭐 30분을 잡고 풀겠다. 문제가 어려우면. 또는 뭐 10문제를 푸는데 30분을 잡고 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재고 푸세요. 스스로. 그리고 당연히 그걸 점점 줄여가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풀었어. 30분 동안 5문제를 다 풀었든 못 풀었든. 시간이 끝났어. 그러면 채점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한 문제 보고 풀고, 한 문제 풀고, 답지 보고, 한 문제 풀고, 답지 보고, 이러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끊어서. 뭐, 올림포스 고난도면 한 페이지 또는 한 장을 뭐, 50분을 잡고 풀겠다. 쉬운 단원이면 뭐 30분을 잡고 풀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자꾸 재면서 스스로를 압박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야 시간 분배가 돼. 알겠지? 왜냐면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시간 끝날 때까지 그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뒤에 다 틀리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과감히 버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연습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3월달이나 4월달에 시험을 자꾸 볼 거야. 그 연습을 하게끔. 그런데 스스로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학원에서 그냥 시험 몇 번 보는 걸로는 연습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풀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답지 보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답지 보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이제 보면, 채점을 왜 안 해? 물어보면, 채점 하면서 풀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 진짜 안 좋은 거야, 그게. 나중에 3학년 가면 안 고쳐져. 그러지 말라 그래도. 지금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채점은 정확하게 하고, 할 거면 한 장, 뭐 2장, 이런 식으로 끊어서. 그리고 스스로 숙제할 때도 시간 재놓고,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알겠지? 내가 이 문제를 50분 안에 풀겠다. 뭐 1시간 안에 풀겠다. 그러면 그동안은 딴짓하지 말고
딴짓하는 그 시간 끝날 때까지. 시험 보듯이. 스스로 계속 시험 보듯이. 한 장 한 장 풀 때마다 시험 보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나중에 뭐 아는데 못 풀었어요. 문제는 분명히 쉬웠는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알겠죠? 스스로를 계속 압박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답지는 최대한 멀리 하세요. 알겠죠? 답지를 보는 것 자체가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답지를 보는 방식이 잘못돼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일단은 요 넓이와 요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인 거 알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 구해서 더하시면 fx가 나옵니다. fx가 나오고요. 그 다음 gx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왼쪽과 요 오른쪽을 합치면 하나의 원이 되는 거지. 맞죠? 하나의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큰 원에서 안쪽 작은 원 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 반 나눠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원의 반지름일 거니까 그거 각각 구해서 제곱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풀어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2번인데 32번도 일단은 막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보가 요 왼쪽 사각형은 정사각형이고요. 오른쪽은 반원이래요. 그래 놓고 얘가 중점,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x 플러스 2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대요. 그럼 그 말은 n은 무슨 점이 된다? 중점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맞지?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냐면 a, m, n의 넓이를 구해봐라.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이 문제가 뭐 당연히 이제 괜찮은 문제인데 앞으로 너네가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특히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함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좌표평면상의 함수, 다시 좌표평면상의 지름 같은 삼각형의 넓이 또는 지금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 뭔 소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말고는 없어. 이게 변하지 않아. 1학년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다야. 삼각형의 넓이에서. 그런데 얘가 여기가 지금 직각이니? 모르는 거야. 맞죠? 그러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얘를 밑변으로 보든 얘를 밑변으로 보든 얘를 밑변으로 보든 지금 직각이 없어. 또는 내가 얘를 밑변으로 봐서 이렇게 이제 내가 높이를 긋는다고 해도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건데? 못 구하죠. 그러면 삼각형 자체에서 밑변과 높이를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삼각형을 잘라야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를 거냐고. 어떤 삼각형이 나왔어. 또는 어떤 사각형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 못 구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잘라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자를 건데? 여태까지 삼각형을 잘라서 구해본 적이 없죠. 중학교 때는 삼각형을 자르지 않아요? 사각형을 보통 자르지. 그러면 앞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 앞으로 어떤 삼각형이 나오든 어떤 사각형이 나오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도형이 나오든 잘라서 보는 문제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야. 근데 그때마다 뭐 당연히 자르는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겠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게 자르느냐. 우리가 X축을 얘라고 부르고 Y축을 이렇게 부르죠. 걔와 평행하게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뭔 소리냐. 이 삼각형을 A, M, N이라는 삼각형을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자른다거나 이렇게 자른다거나 아니면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자른다거나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자르면 높이를 구하기가 쉬워져.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잘랐다고 쳐볼게. 이렇게 자른 거야. 즉 여기에 수직이 되게 이렇게 잘랐다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길이를 밑변으로 봤을 때 이 왼쪽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만큼이 되는 거야?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뭔데? 이 길이랑 똑같잖아. 즉 이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이 높이가 된다고. 괜찮아? 따라왔어? 그럼 두 번째, 이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는 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죠. 그 길이가 뭔데? 여기서부터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길이와 같죠. 즉 뭐야? 이 길이 더하기 이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x축, y축에 평행하게 또는 가로, 세로로 자르면 높이를 구하기가 편해져요. 높이를 구하기가 편해져. 그러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돼? 밑변만 구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가로로 자를 거냐, 세로로 자를 거냐는 뭐로 정하면 돼, 이제? 밑변을 구하기 쉬운 걸로 자르시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에선 내가 이런 식으로 세로로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 되는 거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가로로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가? 그러면 첫 번째 세로로 잘랐을 때와 두 번째 가로로 잘랐을 때 중에 저걸 구하기 쉬운 게 뭐냐? 저걸 구하기 쉬운 게 뭐냐? 가로로 잘랐을 때가 구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 얘들아, 이 길이를 구하기가 힘들어. 사실 구할 수는 있어. 구할 수는 있는데 저 길이 구하는 것보다는 이 길이 구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왜? 얘 중점이잖아. 얘 중점이잖아. 중점 쭉 이으면 얘도 중점이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뭐가 돼? 닮음이 되죠. 몇 대면? 1대 2. 그러니까 얘가 얘의 절반이 돼요.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세로로 잘라도 돼. 상관없어. 세로로 잘라도 거의 비슷하게 풀려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개념적인 설명이었고 다시 문제로 들어오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자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겠다. 그럼 높이는 밑에 삼각형과 위에 삼각형으로 잘린 거야 지금. 우리는 얘 더하기 얘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겠죠. 밑에 삼각형의 높이 이만큼. 괜찮니?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에 삼각형의 높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의 장점 한 가지가 더 나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라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높이 1, 얘를 높이 2라고 봐볼게. 그럼 밑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1이 되죠. 밑에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위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가 되죠. 그럼 뭐로 묶여?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1 더하기 높이 2로 바뀌지. 괜찮아? 근데 높이 1 더하기 높이 2가 뭔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죠. 이 길이와 이게 똑같을 거니까. 평행하게 잘랐으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구할 필요도 없어. 4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밑변만 구하면 끝나. 이런 문제가 2학기 1단원에 도형의 방정식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서 2차 함수에 활용해서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지? 뭐다?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없을 때 앞으로 잘라서 보겠다. 사각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의 도형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를 수 있다? x, y축에 평행하게 또는 가로로, 세로로 자를 수가 있다. 왜? 그러면 높이를 구하기가 편해진다. 또는 이런 문제에서는 높이를 굳이 안 구해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뭐만 구하면 돼 이제? 밑변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변이 이만큼인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부터 구해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길이의 뭐다? 절반이다. 1대2 닮음이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x 플러스 2라는 거 구했고요. 문제 나와 있고요. 그럼 얘는 2x 플러스 1일 거고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절반은 절반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x 다시 전체 4x 플러스 2에서 쟤를 빼는 거니까 이 길이는 3x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3x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의 길이. 이 길이는 결국 이 길이와 같아요. 그래서 뭐다? 2x 플러스 1이 된다. 둘을 더해보시면 밑변의 길이는 5x 플러스 2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2분의 1은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죠. 2의 1. 그래서 둘이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없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XY축에 평행하게 또는 가로로 세로로 잘라서 보면 높이를 구하는 게 편해진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얘도 뭐 궁금하신 분들은 세로로 잘라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에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시간상 33번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숙제로도 33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림포스는 끝나고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봅시다. 33번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가 있고 뭐라 쭉 되어 있고요. CD의 길이가 t 플러스 3이래요. t 플러스 3이고 그랬을 때 저 넓이고 저 차수가 홀수인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래요. 그럼 결론은 요 사각형의 뭘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게 핵심인 거죠. 맞지? 그러면 내가 전부터 얘기했었던 거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라서 축을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 오케이. 하여튼 여기 자르면 되는 거 여기가 4인 거 알 수 있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t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니? 맞아? t 플러스 3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일 거야? 2분의 t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반으로 나누면. 괜찮나요? 그러면 이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뒤에 좌표는 4에서 이만큼 더한 거니까 2분의 t 플러스 2분의 11 이렇게 되겠네. 4에다가 더한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뭐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11 곱하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11의 제곱 플러스 8에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가로의 길이는 t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넓이는 얘에다가 t 플러스 3을 곱한 게 넓이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차피 다 전개해라 이게 아니라 홀수항만 물어보고 있거든. 홀수항만. 그래서 얘는 홀수항만 따로 구하셔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여서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기는 한데 간단한 문제여서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숙제로 여기까지 일단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